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투자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10년 정도 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비트코인을 처음 만나신 것도 책을 통해서 네, 만나신 책에서 보게 된 거죠. 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비트코인을. 예, 더구나 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야 뭐 문과생이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도 몰라요.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로 블록체인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전혀 모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2025년까지는 한 2024년 5년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미국 주식만큼? 근데 지금 같은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어쩐다 이렇게 되지만 꼭 이제 그 마지막 한마디가 붙어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 추세가 어떻고 폭락했다 뭐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마지막에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런 식의 말이 꼭 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케이스에서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후를 보는 거니까 그때로 생각하면 물론 이제 또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100%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폭락하고 또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코인판에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트코인도 이제 거의 뭐 싸잡아가지고 폰지사기다, 뭐 0으로 간다 막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 오래 하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저도 믿고 사실은 나머지는 부정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장점하게 되면은 중앙 통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블록체인의 장점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처음 나올 때는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가 없는 것이고 이더리움도 거의 중앙 통제 기구가 없다고 뭐 합의 기준은 어쨌든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행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발행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장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 통제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그건 좀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목적할 때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하는데 중앙 통제 장치가 있는 기구가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가 있잖아요. 탈중앙화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현실 가능하다고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아니 근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좀 느낀 점은 이번 책도 이번 책이지만 전 책에서도 비트코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할애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을 되게 못 파신다. 그러니까 이게 팔기가 되게 아까워하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좀 계속 드리게 되는데 그럼 이건 아닌 건가요? 제가 좀 잘못 그러니까 읽었던 투자자의 그 오류라고 할까요? 투자자가 빠지지 말아야 되고 투자책에 가면 나오는 건데 투자 대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은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것이 문제지 투자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투자 철칙이 하나인데 그 지식은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기가 힘든다는 것이 점점 저도 이게 비트코인을 대상을 돼서 약간 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좀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예,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네.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애정을 가지게 된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투자에서는 딱 이 애정을 갖지 말고 그냥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오류가 좀 발생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 일단 다음 반감기 때 한 202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갖고 가신다는 그때까지는 일단 가지고 일단 가려고 가져가서 그때 또 한 번 본다. 예. 조금 어떻게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신다고 하면은 추매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일단 저는 조금씩 사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 그냥 여유자금 이대로 조금씩 모으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사실 그거는 좀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저도 투자 종목 중에서 근데 저는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도 사라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진짜 투자 쪽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뭐를 사라 이렇게 나는 사고 있지만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는 저는 이게 산다는 전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한 몇 년 후는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몇 년 후까지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건 항상 언제든지 이거는 영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뭐 저는 이제 감수하겠다는 편인데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경제적 자유도 얻으시고 시간적 자유도 얻으셨잖아요. 행복이라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진짜 그렇게 좀 자유를 얻으면 좀 삶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나요? 행복해지고. 일단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2차인 거예요. 그 전에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스스로 해야겠다. 제가 스스로 이제 막 뭐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회사나 기업에서 주어지는 이거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2시에 뭐 5시에 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정해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있냐 그건 아니고 저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2시 5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한 시간인 거죠. 제가 이거를 이 2시간에 뭐 해야겠다, 누굴 만나야겠다, 5시에는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을 정하고 그렇게 2시에 뭘 하자, 5시에 뭘 하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정하는 거냐, 내가 정하는 거냐의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라고는 하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그냥 그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며칠 해보면 그거는 처음엔 좋은데 이게 한 달 넘어가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달 넘어가면. 그거는 이게 완전히 사람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이제 제가 정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이것도 약속이 이 약속이 때문에 맞춰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약속인데 제가 정한 거고 누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유인데 시간적인 자유가 맞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행복도 같은 케이스라고 물어보시면은 행복은 이제 행복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래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순간적인 변화는 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제 그 행복도가 이런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뭐 하고 불행해져가지고 사게 된 돈 처음 1년은 그렇지만 3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근데 그 기준이 보통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마찬가지. 원래 그게 있으면은 처음엔 되게 좀 사실 좀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었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 상태에 보면 전하고 그냥 비슷한 고민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 고민은 계속 있는데 근데 고민이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했던 고민하고 지금 했던 고민이 종류와 유형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고민이 없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치아 교정, 치아로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굉장히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대학 들어가셔서 이걸 했는데 정말 좋았대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래서 보면 행복해지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많으면 불행해지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이 이걸 좀 높이는 거, 아니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뭘 행복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기본적인 그거로 돌아온다고 책에서 많이 그랬었고.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런 그 책에서 1일 1경험 예.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새로운 예, 걸 예, 하나씩 예. 배우면 좋다. 그런 게 또 하나의 그 뭐 경제적 자유를 얻든 안 맞든 그건 언제든지 조금 통용될 수 있는 나의 뭐 행복이나 성장을 위해서 꼭 하면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준이 그거입니다. 저 그러세요? 개인적으로는 책에도 했는데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 책을 썼지만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도 이건 꼭 지키자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하나의 새로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경험을 그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책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여행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몰랐던 걸 새로운 걸 얻기는 여행이 가장 좋은데 여행은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며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예.
이것도 어떠다 한 번은 있지만은 맞아요. 이것도 맨날 할 수 있는 상은 아닌 거고. 그런데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에서 책이 좋다는 거지. 1년 내내 여행 다닐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1년 내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1년 내내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 번 그 다음 이유로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책 읽기를 추천하는 네. 거지. 책 읽기가 뭐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행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내 독서법, 독서 습관을 점검해봐야겠다 해서 책도 읽은 거예요. 그럼 누구나 이렇게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 3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책을 읽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50억 이렇게 100억 그 돈을 일단 원할까? 본인이 원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20억에서 20억 된 상태에서 계속 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 또 많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20억, 10억, 20억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걸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 10억, 20억까지는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좀 운이 따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부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되겠다. 골프 프로 선수가 되겠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의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무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의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프로 선수에서도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자질이 생각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큰 부자 같은 경우에는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골프에서 이제 그 90타 이하나 무슨 뭐 싱글 컷 그 정도는 그거는 이제 얼마나 자기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프로 선수는 이제 노력만으로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뭐 싱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는. 그래서 이 계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큰 부자는 이게 뭔가의 운이 따라줘야 되고 뭔가 노력만으로 안 되는 뭔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자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거는 노력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아주 그냥 1, 2등 하는 거는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0등 정도까지는 그거는 이제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는 그거는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